네, 안녕하세요. 리얼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이번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형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분들 외에는 이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자, 바이오 기업의 선두주자죠. 바이오 기업의 선두주자. 그 중에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 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감기하기엔 케이드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죠. 이제 복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네릭이랑 바이오시밀러 설명하면 오래 걸리니까 복제약 계열 중 하나다 생각하시면 되고, 램시마가 미국의 FDA를 뚫고 유럽에서도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립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3분기에 한 55%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대단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룩시마 같은 경우 혈액암 치료제죠. 치료제 트룩시마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36%의 점유율.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허주마도 진출을 합니다.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36%, 램시마 55%. 허주마가 이제 6%에서 점점 올라가겠죠. 이제 막 진출했으니까 점 상승하는 점유율.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공매도에 시달리고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연말에 설명해드린 게 있는데 한 3개월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 12월 이후로. 자, 보시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 작년 10월에 급락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예 매각을 못 추고 있죠. 이 종목은 상승을 하면 하루빨리 25만원 요 갭 떨어진 구간 있잖아요. 이 갭을 메우기 전까지는 30만원 이런 거는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급도 안 좋고.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국내 이슈로는 이건 좀 작은 이슈인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조사를 받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노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 장부를 이제 조작한 거 아니냐, 제대로 자꾸 내부 거래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는 거 아니냐, 요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좀 어려운 경험을 겪고 있다. 그래서 회계 장부 조사를 마쳐야 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뉴스만 봐도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국외 해외 이슈죠. 해외 이슈. 바이오시밀러 주기기가 시작됐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은 이제 복제약이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워낙 레미케이드가 원래 기본 약보다 원본보다 더 잘 나가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좀 눌러줘야겠다 해서 빅파마들이 약가 인하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건 트럼프의 승인도 있었다. 트럼프도 좋아, 약가 인하하는 정책 가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얀센 인하 문화에서 약가 인하를 시작했고, 이 빅파마들이 글로벌 큰 제약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빅파마들이 또 한 게 뭐가 있느냐, 자회사로 바이오시밀러를 키운다. 경쟁 심화가 된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어려운 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는 약가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약가 인하로 인한 단가 경쟁 당연히 나오겠죠. 경쟁 심화로 인한 시장 점유율 하락, 이게 우려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려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커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슈로 아까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글로벌 이슈가 더 큽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주가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수급도 안 좋아. 썩 좋지 않아. 공매도가 오히려 들어와. 지금 좋은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한참 날아가다 잠깐 쉬는 종목이 있고 지금도 가는 종목이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셀트리온만 바닥권에서 놀고 있어. 심지어 20만원 제가 이거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라고 했어요.
20만원 이탈하면은 급락이 한번 좀 나올 수 있다. 급락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지금은 제 생각엔 그래요. 차트는 지금은 현재 가격은 사실은 매수해야 하는 구간은 맞다. 가격만 봤을 때. 한 번에 매수가 아니라 뭐 천천히 분할로 매수하면 되겠죠. 밀릴 때마다 뭐 한 주 한 주 이렇게 모아가면 되겠죠. 매수해야 되는 구간은 맞아요. 근데 손이 안 나가. 손이 나가지 않는다.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고, 자 보시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밑에서 조금씩 담아가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 손이 안 나가. 들어오질 않아. 그렇죠? 수급이 좋지 않아요. 누군가 사줘야지 올라가는데 얘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코스피 수급 어디로 다 쏠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세계 3위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이제 감산을 한다.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반대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지금 공급 과잉으로 좀 재고가 좀 남아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아예 싹쓸이 쇼핑을 하고 있죠. 셀트리온에는 안 들어와 이쪽에는. 그래서 시총 3위에서 지금 6위까지 밀렸잖아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하면 6위까지 밀려요. 우선주 제외하면 5위고 이 정도까지 밀려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도 되는 구간인데 다른 종목이 좋은 게 많으니까 못 사겠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이제 가용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밑에서 아 그래 천천히 담아두겠다 뭐 해가지고 좀 길게 보고 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분들은 돈이 한정적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이 종목을 가지고 가는 건. 그리고 지금 수렴하고 있는데 요렇게 해서 지금 수렴하고 있죠. 이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방향성이 정해질 겁니다.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정해질 겁니다. 근데 위의 가능성이 높다고는 봐요. 아래로 가면은 한번 쭉 밀렸다가 저점 매수에 나와서 반등이 나와서 20만원 회복하고 위로 가겠죠. 결론적으로는 시간 차이일 뿐 위로 가긴 간다고 봐요. 저는 이 기업이 뭐 망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실적 보세요. 2019년 예상 실적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죠. 영업이익도 1,000억 가까이 늘 걸로 예상합니다. 생각보다 더 잘 팔릴 경우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약간이나 타격이 있으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제가 2017년도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17년 1월 4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 실적 안 나온다. 실적 안 나온다. 기대감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다. 매출 1조 원 넘는 기업으로 녹십자 그리고 유한양행이 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약간 위생 관련 쪽으로 위생용품 관련 쪽으로 다른 쪽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제약 회사니까 두 기업이 있다. 앞으로 가능성 높은 기업을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때 말씀드린 게 대웅제약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종근당 그리고 셀트리온 이렇게 네 개를 제가 말씀드려요. 이 기업들이 근처에 근접했고 가능성이 높다. 대웅제약하고 뭐 한미약품, 종근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생활이 다 침투되어 있는 그런 약품들을 쓰고 있고. 그런데 셀트리온은 이거 뭔 기업인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복제약 쪽으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거의 뭐 세계 탑이라고 봐야 돼요. 이 기업은.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세워가지고 이 자회사인 정확하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니에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삼성에서 바이오시밀러 육성해서 셀트리온 따라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도 파이프라인 다양하게 해서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돈을 버는 건 셀트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회계장부 얘기가 나오는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유통구조에서 자회사를 이용해서 장부 조작을 한다라는 요런
실제로 조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설이 있으면서 이제 이 부분을 감사를 하겠다. 회계장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노이즈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유통회사죠. 그리고 제약회사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셀트리온 지금 저라면은 이 종목을 당장 매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능성은 있다고 했어요.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근데 다른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조정을 받거나 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소개 많이 해드렸잖아요. 바이로메드니 뭐 HLB니 뭐 메지온이니 뭐 제넥신이 크리스탈이니 뭐 많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강스텐바이오텍도 있고 많잖아요. 종목들 소개해드린 거. 그런 게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한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물어보셨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좀 나. 이게 코스닥에 있고 시총 1위니까 코스닥이 움직이려면은 얘가 같이 움직여주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인덱스 정도는 움직일지 몰라요. 지수 추종 정도는 해줄지 몰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보면은 뭐 65,000원 지지, 뭐 위에는 85,000원 뭐 해서 중간 상단 중간 놓고 보면 되는데 이 종목은 지금 여기서 이게 추세를 하락 추세를 이걸 벗겨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걸려 있죠. 이 추세를 벗겨내지 못하면은 상승은 없어요. 그리고 수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르게. 아까 셀트리온하고는 좀 다르죠. 셀트리온은 요 하단에다 놓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하단으로 붙어가는 수렴이고 요거는 삼각수렴 가운데로 몰리고 있죠. 그래서 모양을 봐드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것도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위든 아래든 한번 내려올 거예요. 다행인 거는 이건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하단이 65,000원 정도니까 조금 기다렸다 여기서 매수가 가능하다. 상단으로 가면은 83,000원이 위에 저항으로 있는데 이거를 돌파하면은 꽤나 그래도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받아서 꽤나 많이 회복은 하겠죠. 그래서 차라리 매매를 할 거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낫다. 두 가지 중에서 보면은. 그리고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이 아까 셀트리온 조금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와서 그러지 기관 수급은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기관도 같이 매도했다가 기관이 오히려 더 매도를 했었죠. 2월까지는. 그래서 기관이 80만 주 매도 80만 주대를 매도하다가 최근에 8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으니까 거의 뭐 150만 주, 160만 주를 매수한 거예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기관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에 좀 관심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은 우위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노이즈가 해소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노이즈 있다. 회계장부 조사 맞춰야 된다 이거. 그리고 해외 이슈는 바이오시밀러 죽이기 시작해서 뭐 약가이나 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빅파마들이 바이오시밀러를 키운다. 이런 부분을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제가 아까 위에 이 점유율 왜 말씀드렸냐면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유럽에서 이렇게 점유율이 나오고 있는데 램시마 55%, 트룩시마 36%, 허즈마 6%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요. 얘네는 램시마도 이전에 한 40%대였다 55까지 뛴 거예요. 그리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 11 초반에 11%대 정도까지 왔다가 주춤주춤하다가 36%까지 뛴 거예요. 허즈마 이제 막 진출해서 6%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적이 점점 좋아진다. 아까 보여드렸죠. 약가 인하까지 계산해가지고 예상 컨센서스가 나온 거야. 그러면은 예상 컨센서스가 나왔어요. 약가 인하까지 생각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꾸 이렇게 장부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재고랑 이런 부분 맞추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조금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죠. 4분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셀트리온 쪽이 얘네 제대로 장부를 매기니까 재고 계산이랑 하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네. 이런 의심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끝나고 저런 글로벌 빅파마들의 악재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작 단가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약가 경쟁을 해도 치킨 게임을 해서 너 죽어라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굳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생산 양을 조금 줄여버리면 돼요. 그게 편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단가 경쟁을 해서 조금은 낮출 수 있어도 미친듯이 낮추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산량을 조금 줄이고 바이오시밀러 지들이 생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우려감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해소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못 간다. 그런데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리온은 사실은 매수자리라고 했고 헬스케어는 요 수렴 과정이 끝나면은 방향이 위든 아래든 나올 거다. 위로 가면은 83,000원에서 저항을 한 번은 받을 텐데 돌파하면은 다시금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회계장부 조사가 끝나서 무혐의로 끝나면은, 혹은 솜방망이 처벌 정도로 끝나면은 좋아질 수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왜냐하면 장사는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할 거니까. 이 회사는 바이오시밀러 퍼스트 무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세계에서 선점한다는 거, 이거를 쉬운 예로 들 수 있는 게 스마트폰 예로 중국 기업은 예외로 할게요. 걔네는 그냥 자국민한테만 팔아도 점유율이 올라가니까. 스마트폰 예로 애플이 아이폰으로 히트를 쳤고, 삼성이 옴니아로 해가지고 잘 안되다가 이제 아이폰 나온 거 보고 어느 정도는 참고를 했겠죠. 그래서 삼성이 갤럭시로 해서 시장 선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세계를 호령하죠. 실제로 중국에서 이제 뭐 마사지샵에서 마사지 해주는 분이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렇게 막 기분 좋게 일하는 게 뭐 원동력이 뭡니까 했더니, 그 당시에 나는 삼성의 갤럭시 노트를 사는 게 꿈이다.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모아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걸 사는 게 꿈이다. 그게 내 삶의 목표다. 근데 너무 즐겁다. 뭐 이런 일화도 있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프리미엄 쪽으로 두 회사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삼성과 함께 우리나라 가전제품, 세계 가전제품을 나누고 있는 LG. 스마트폰 쪽에선 진출이 늦었죠.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처졌다. 시장 선점 못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LG전자는 스마트폰 신규로 출시 안 하면 실적이 좋아진다 라는 설까지 있을 정도예요. 근데 실제로 사실이기도 해요. 이럴 정도로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셀트리온은 어떻게 했어요? 퍼스트 무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개척자예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글로벌 시장을 이미 꽉 잡고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무너뜨리기는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이 기업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이제 인정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약가인하니 아니면은 자회사도 키워서 경쟁을 하느니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스토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은 퍼스트 무버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 우려감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국내 이슈랑 해외 이슈 이게 끝나면은 어느 정도는 주가가 회복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해외 이슈는 조금 걸리겠죠. 그런데 이게 실적이 나오면서 제대로 찍히면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적이 제대로 찍히기 시작하면 한 2분기 실적까지 제대로 찍힌다라고 하면 크게 타격이 없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참고로 그거 잘 기억해뒀다가 실적 나올 때 보세요. 그리고 국내 이슈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해소되는 이슈잖아요. 해소되는 이슈죠. 뭐 금감원에서 가서 조사한 다음에 결론은 나올 거 아니에요. 결론 나오면 저거는 노이즈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노이즈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 자체는 좋아요. 장사 잘하고 있고, 아까 실적 보여드렸죠. 실적도 앞으로 셀트리온 실적 보시면 앞으로도 좋아질 기업이다. 그러니까 글로벌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기업 자체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신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냐. 그리고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까지 나오진 않아요. 이제는 셀트리온이 올라온 다음에 이 정도 주가에 온 다음에는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진 않아요. 인생을 역전할 정도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꾸준하게 추세 타고 가야 돼. 이건 대기업이 된 거예요. 셀트리온 이제 대기업 계열이 된 거야.
코스피에서 시총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코스닥 1위 기업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러면은 당연히 대기업 대우를 해줘야죠. 이제 이거는 잡주가 아니에요. 몇천원짜리에서 막 이렇게 올라올 때 막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대기업 대우를 해주시면 된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업이고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는 게 개념이 다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시총상위 대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 쪽으로 쳤을 때 블루칩에 해당되니까 그 블루칩에 대한 대우를 해주면 된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나쁜 게 아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된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강조할 내용이 여러분들이 하도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셔서 제가 같은 내용을 좀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밑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